안녕하세요.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주사고 이진 2015년도에 한 번, 2022년도에 한 번, 이분 같은 경우는 8년에 2번이네요. 평소 대리기사를 잘 불렀는데 왜 그날은 운전대를 잡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보통 음주운전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술에 취해 길을 헤매다 신호대기 중인 앞차 제네시스와 추돌하였고 당시 상대 차량 운전자분 허리 통증 얘기하셨고요. 경찰 및 보험사 오셔 처리하였습니다. 사고 다음날 보험사에서 연락받은 것은 차량 수리비 뒷범퍼 140만원 정도 나올 것 같고 상대방 운전자는 응급실 현재 입원했다. 오늘 경찰 조사 받으러 갑니다. 피해자분 연락처는 몰라서 형사합의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최근 대리운전 이용 내역, 1차 면허 취소부터 기부한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들. 시정받을 가능성이 클까요? 있어요. 10년 안에 2번에다가 대인사고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가급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합의금은 대략 진단 1주당 150에서 200 정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가해자 입장에서의 합의금입니다. 피해자가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합의금이에요. 피해자 1000만원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단 2주 받고 1000만원 달라고 한다면 사실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그 돈을 변호사 주고 만다. 약간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진단 1주당 150에서 200 정도, 진단 2주면 한 400 정도겠죠? 그 정도 합의가 피해자 가해자 다 원만하게 할 수 있는 합의금이지 않나 싶어요. 잘못됐다님 음주 이진. 저는 27살 남자입니다. 첫 음주는 2020년 2월달이었고 그때 당시에 농도가 0.138 나왔고 벌금을 780만원 받았고 근데 22년도에 2년 만에 또 적발됐습니다. 여자친구가 싸워가지고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이게 자주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애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통화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싸우질 마시길 바라고 싸웠으면은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겠죠. 여자친구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더 특이한 거는 이제 배우자들이 많이 신고를 해요. 남편이 걸린 경우에 제가 볼 때 한 5% 정도는 또 배우자분들이 많이 신고를 합니다. 물론 걱정이 되니까 그러겠죠. 음주운전 하니까 더 큰 사고가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신고해갖고 잡아달라 이렇게 신고를 하시는 거겠죠. 네, 아주 잘 되라는 마음으로. 경찰관분들이 차 끌고 온 거 아니냐 해서 응했고 파출소 가서 다시 음주 측정했는데 0.099 나왔습니다. 실형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2년 만에 적발이니까. 다행히 이제 사고는 안 난 것 같습니다. 신고로 걸린 거니까. 일단은 이제 908는 무조건 갈 것 같고요. 집행유예는 나올 것 같습니다. 감옥 갈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여력이 되신다면은 가급적이면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가 27살이고 부모님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돈도 없다. 경제력 여력이 안 된다. 변호사 비용 때려 죽여도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야죠. 보통은 집행유예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실형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하지 말자. 경찰 조사 다녀왔습니다. 담당자분이 단순 음주라서 벌금형이라고 하는데 벌금형이겠죠. 경찰 말은 제가 경찰관님께 억한 심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경찰분들 말을 잘 안 믿습니다. 왜냐면 경찰관들은 사실 검찰로 사건 기록을 넘기고 나면 그 뒤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세요. 근데 맞아요 이게. 왜냐면 경찰관들이 뭐가 얼마 나왔냐 관심도 있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면 사실 그 뒤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게 대부분이고 그래서 경찰관들이 뭐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잘 믿지 마세요. 물론 경찰관분들이 저보다 잘 아시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10년 가까이 결과를 보잖아요. 어쨌든 면허 구제를 하니까 의뢰인들이 저한테 형사에 대해서 맡기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가 나왔다 이야기는 하시니까 그걸 보면은 경찰관들께서 하시는 말씀과 거의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믿지 마시고 참고만 하십시오. 벌금은 좀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당연하지만 취소 2년 받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이야기인데 차량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운전을 하면 불신검문이 잦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량 명의가 아버님으로 되어 있다면 불신검문이 될 확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얘기했죠. 제가 이거 경찰청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차량들을 단속을 하는 거니 그 메커니즘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알려줄 수 없다였어요. 왜냐? 당연하죠. 그걸 알려주면은
다 피해가잖아요. 무면허 운전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찰관도 모를 거예요. 왜냐면 내부 메커니즘이니까 그거를 뭐 정밀하게 알려줄 수는 없는 거죠. 시스템화가 돼 있는 거니까.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네이버 카페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고 카페로 방문해 주신 뒤 Q&A 게시판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시는 질문은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기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